시켜. 법대로 해.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요즘 굉장히 뭐 신당역 사건 이렇게 있으면서 스토킹 범죄가 지금 사회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큰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뭐 스토킹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거절했는데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그리고 혹은 그 상대방의 동거인 혹은 그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해서 접근해서 따라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불편하게 이제 괴롭힌다든지 지켜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예, 문자를 보내고 그 이제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불안감, 공포심, 나아가서는 어떤 진짜 물리적인 피해까지 그리고 정말 더 심각한 경우에는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떤 생명을 침해당하는 정도까지도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스토킹 사건이 최근에 이렇게 흉악 범죄, 강력 범죄로까지 네. 이어져서 이게 더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스토킹 문제는 되게 예전부터 예전부터 있었죠. 있었어요. 그 네. 심지어 우리가 되게 뭐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아이돌, 연예인에 그렇죠. 대한 사생팬.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범죄가 되게 흉악 범죄로 막 더 변질이 돼가고 그 작년부터 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검거율이 거의 600% 올랐대요. 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스토킹이란 범죄에 대해서. 그 올 상반기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사람들만 해도 거의 근 3천 명에 육박한데요. 맞아요. 상반기만 해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그 헤어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을 계속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살해를 하겠다. 이런 30대 남자가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기사 타이틀을 보면 이별 통보에 스토킹 후 살해하겠다 협박한 30대 남자 구속. 구속이 됐어요. 예, 구속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이별 통보한 연인한테 166차례를 연락을 해서 살해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스토킹 범죄의 약 한 70% 정도가 이제 모르는 사이이고 그렇죠. 그 30% 정도가 이제 전 연인이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그 협박의 수준도 굉장히 수위가 높죠. 166차례에 걸쳐서 살해하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이 방법이나 수단도 굉장히 심각한 정도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그만큼 이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느끼는 그렇죠. 공포감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스토킹 범죄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제 요즘 많이 발생되고 심각하다 이거는 뭐 두말해서 입 아픈 너무 당연한 그쵸. 지금 사태고 그럼 당했어요. 이렇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내 신변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게 만약에 스토킹이 이제 발생하면 뭐 대략 처분들 이런 것들이 유형이 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스토킹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검사가 잠정 조치를 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검사가 네. 청구권자예요. 그리고 사법 경찰관들이 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검사한테 잠정 조치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피해자나 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네. 또 검사한테 청구를 요구를 하거나 사법 경찰관이 신청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잠정 조치에는 뭐 일단은 서면에 의한 경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고요. 경고 내리는 예, 거예요. 그게 예, 제일 예. 가벼운 거고, 1호, 그리고 접근을 제한하는 게 있고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예. 그리고 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어떤 연락을 하는 걸 차단시키는 게 있고, 아, 그럼 2, 3호는 연락 못하게 하거나 못 못 오게 만나게 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강한 게 이제 구치소에 유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좀 강력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네. 2호, 3호 뭐 접근 금지라든지 아니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연락을 하는 걸 금지하는 거는 2개월을 기본적으로 초과를 하지 못하고, 아, 그러면은 맥스가 2개월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연장을 허가를 2차례인가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법원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구치소 유치 같은 경우는 맥스가 이제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잠정 조치고 만약에 이게 법률적으로
처리가 되면 뭐 구속영장에게 청구해버리면 만약에 구속 그쵸. 신청되면 예. 일단 그 사람 잡혀 들어가가지고 처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속영장을 물론 이제 신청을 해도 요새 그 신당역 사건 통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를 네, 좀 이 스토킹 범죄에 좀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보통 구속영장 기각을 할지 말지 발부를 할지 말지는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멸이지. 있는지 응. 도주 도주 우려가 우려가 있는지. 있는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토킹 범죄자들은 이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이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해버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많죠. 근데 이 스토킹 범죄는 재범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난 이 사람을 계속하는 쫓아다닐 수 있는 범죄란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스토킹 범죄가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건 문제예요. 굉장히 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합의를 많이 보라고 하는 추세가 좀 있죠. 아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엮이고 싶겠어요.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신고하고 했는데 더 이상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 속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아우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해주고 이제 그럼 떨어져 나가겠지. 그리고 그렇게 이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구속까지 시켰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안 갚음을 어떻게 더 할지 사실 심하게.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런 크게는 이제 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영장 발부 기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이렇게 신청은 들어가는데 구속영장을 지금 법원에서 계속 기각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22일에 이제 어떤 구속 신문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21일에 이제 2시 30분에 전 여자친구 막 따라다녀가지고 모텔까지도 따라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행인 척하면서 그 모텔에 이제 막 들어갔다가 이제 신고당해갖고 체포당한 그 사람인데 이거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전부터. 근데 이 사람한테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결국은 기각됐죠.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방금 좀 전에 봤던 그 166번 네. 이 사례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네. 이 앞에 사례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제 신변 요청을 네, 네.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이 경우는 이 기사를 보면 피해자가 네.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어요. 밝혔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이 처벌 불원 의사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앞에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막 앞에는 진짜 뭐 죽이겠다 뭐 이거를 백몇십 통을 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사안이 좀 경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그런 기준으로 영장이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느끼는 이 첫 번째 사례 구속된 남자의 전 여자친구분, 이 구속되지 않은 이 남자의 전 여자친구, 이 두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다를까요? 똑같죠. 똑같은 근데 것 이제 같거든요, 저는. 다만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했으니 그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스토킹을 당해서 이 여자분이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예.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 사이에도 예. 접근 금지도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예. 그 사이에도 스토킹을 계속하고 결국은 그 어머니까지 폭행을 했어요. 이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고 결국은 추가 보강 조사를 해서 3번 만에 겨우 구속이 된 되는 거예요. 사안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박사님은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저 요거도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근데 보통 우리 같이 일반적인 뭐 사람들도 우리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 뭔가 찾아오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면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 정도의 수위만 돼도. 엄청. 저 지금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제 대학교 때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운전을 하고 다녔어가지고 왜 차 앞에다가 연락처를 놓잖아요. 네네.
그거 근데 위험해요. 그 전화번호로 몰라요. 어느 날 문득 모르는 번호가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밥 먹었어? 뭐 해? 뭐 오늘 날씨가 좋다. 뭐 이러면서 계속 어머. 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누구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누군지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제 말은 아무 그 답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요. 보고 싶다. 뭐 너 오늘은 뭐하니? 막 이런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요? 그 자기 연락처 안 자기 끼게 연락처로요. 자기 연락처로요? 예, 예. 네. 갖고 제가 이제 참 보내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참다 못 참아갖고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몇 번 하니까 받아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문자는 여전히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제가 불안하죠. 이 사람이 나를 어디서 보고 엄청 있나? 무섭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맞나? 뭐 나를 혹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건가? 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뭐 동기 뭐 선배 오빠들한테 좀 부탁해서 전화 좀 해서 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남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저 엄청 불안했어요 그때. 네, 이게 네. 어디서 나를 보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이게 보고 있고 문자만 보내는 거에서 끝이 날지 더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집에라도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어떡해요. 불안하죠. 맞아요. 그 심정은 말도 못하죠. 근데 이게 보면 지금 현행 그 스토킹 처벌이 보통의 경우는 뭐 3년 이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뭐 네. 흉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5년 이하, 뭐 5천만 원 네. 이하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피해가 그다지 3년 이하라고 하면 3년까지 받는 안 경우 나오죠.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집행유예가 많고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많고 뭐 선고유예라든지 뭐 벌금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어차피 내가 1년 안에 사실 뭐 이민을 갈 수도 없고 맞아요. 그 안에 그렇게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이 없단 말이죠. 그런 거 같으면 그냥 1년 있다 다시 내가 이 공포를 느끼느니 그 바로 그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합의해주고 좋게 달래서 보내고 싶으니까 이 정도 하면 안 예, 하겠지 자꾸 싶은데. 또 풀려 사회로 또 방생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약간 좀 적극적인 처벌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너무 강력하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하면 그래봤자 처벌 수위 높지 않아서 맞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2년 이렇게 많아봤자 길어봤자 1, 2년 이렇게 지나서 나한테 오면 나한테 더 큰 해코지를 하면 어쩌지 이렇게 불안해 하시니까 결국은 그냥 쉽게 그냥 좀 이 선에서 마무리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더 큰 지금 뭐 이렇게 강력 범죄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인식이 높아져서 점점 이제 강력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제도들이나 법률이 이제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피해자분들이 두려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좀 나한테로 딱 단절이 돼서 끊어지고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또 법도 좋을 것 약간 같아요. 그쪽으로 스토킹 범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네. 이 사람들은 접근 금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써요. 네. 네.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계속 스토킹을 왜냐면 맹목적이거든요. 맞아요. 접근 금지고 뭐고 집에 마음대로 문 따고 들어가는 거 주거 침입이잖아요. 그렇죠. 형법상 규제하고 있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맞아요. 이 상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것도 실제적인 어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별이 피해자 가해자 성별이 이제 반대인 케이스긴 한데요. 여성 스토커였던 네. 거죠. 이 여성 스토커가 접근 금지 명령에도 중년 남성 이제 피해 남성이에요. 이분이 중년 남성 스토킹한 20대 여성한테 실형 선고됐다. 예, 실형 선고됐다고 하죠.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대요, 변호사님? 뭐 20대 여잔데 뭐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네. 뭐 피해자한테 지속적으로 뭐 전화를 하고 뭐 나를 뭐 미친 사람으로 만드냐는 등 뭐 네가 뭐 유부남이면 내가 헤어져 줄게 이랬다가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계속 뭐, 연락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없이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 뭐 실제로 집까지 침입도 했대요. 이제 주거 침입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피해자 신청으로 잠정 조치 이제 결정까지도 받았는데도 100m 계속한 이내 거예요. 접근 금지, 예. 그다음에 휴대전화 연락하지 말아라. 네네.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의미도 네네. 없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죠. 계속 집에 찾아가. 그쵸. 실제로 집에 이거 받고 나서 집에 찾아가고 왜 요즘은 공동 그 현관문은 못 들어가잖아요. 비밀번호 네네. 모르면. 근데 거기에서 마치 이제 내가 그 사람 아는 사람이어서 음식 전달주러 온 것처럼 그 경비원분을 속여가지고 네. 또 들어가가지고 공동 현관문 열고 침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런 메시지도 이거 다 잠정 조치 받고 나서도 계속 한 그쵸, 거예요. 그쵸. 그렇게. 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맞아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당할 수 일인 있어요. 거죠. 네. 네.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 접근금지 명령은 지금 이 여성 스토커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그 중간에 뭐 그거 무시하고 지금 막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접근금지 명령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통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경우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어떤 더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으면 이제 재판부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월을 초과하지를 못하고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2개월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1개월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뭐 수사 중에 접근 금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효과가 뭐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접근금지 명령이 사실은 그거 무시하고 네.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때 잘 지켰다고 해요. 네. 그때 접근금지 명령 받은 동안은 안 갔다고 쳐요. 네. 근데 그게 길지가 않으니까 그거 바로 끝나면 또 바로 쪼르르 그쵸. 쫓아가지 네. 않겠냐고요. 적어도 뭐 스토킹 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릴 정도면 검사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을 때 네네. 명확한 스토킹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100번 양보해서 구속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 접근 금지 명령을 좀 유지를 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그 듭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분 집에 계속 찾아와가지고 엿보고 엿듣고 네. 막 지금 이거 지금 뭐 찾아보면 CCTV도 있는데 저 봤는데 이거 얼마나 너무 무섭죠. 공포스러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접근금지 명령 풀리니까 이 남자 또 나타났는데. 예. 이 사람 이만큼 재범의 위험이 높은 거예요. 화장실 그쪽이 벽면 쪽이 화장실 쪽이었는데 창문 쪽이 그 창문 이렇게 해가지고 까치발 들고 막 그 보는 영상 있어요. 너무 소름 끼치죠. 돋아요. 네, 맞아요. 얼굴을 이따 듣다 매고 우리가 그 남자 행위 보는 우리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맞아요. 이 피해자 여성분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요. 그래서 접근금지 했는데 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 또 찾아오는데. 그리고 1개월 받으면 그 1개월 동안은 마음이 편할까요? 그 매일 좌불안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 발견하고 여성분이 이렇게 소리치니까 불 켜지고 이렇게 네네. 하니까 이제 뭐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거 이후에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도망을 갔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올걸요? 이 지금 그렇죠. 뭔가 제대로 조치가 안 취해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토킹 범죄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 조치 이게 예전이랑은 양상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쵸.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도 물론 예전에도 지금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만연하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강력 범죄로 완전 이어져 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지금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된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도대체 맞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대책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고는 있다곤 해도 아직도 네. 그 사각지대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온라인 스토킹이라든지 네. 이런 건 아직 처벌의 규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죠. 지금 이 문제를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저나 변호사님뿐만 아니고 이걸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텐데 사회적으로 이런 요구들이 너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단체들이 지금 이런 스토킹 얼마나 죽어야 구속시킬래? 맞아요. 이런 지금 항변을 막 하면서 규탄을 하고 지금 있는 실정이잖아요. 법원 앞에서. 이게 신당역 최근에 그 네. 신당역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 일어난 지 불과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진주. 진주 사건이요. 맞아요. 예. 뭐 방화까지 해가지고 그쵸. 방화까지 한 적이 있는 범인이 그렇죠. 그런 전력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규탄하시는 단체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보면 이런 사건 2004년도 살인미수죄로 실형받은 남자 이거 얼마나 그 지금 그러니까요. 강력 범죄자예요. 네. 근데 당시에 국선 변호인 자격으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님 한데 연락처 알고 했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지 만날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안 만나죠. 네. 안 만나주니까 문자로 저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갖고 불지르겠다. 불지르겠다고. 그래서 협박만 했나요? 아니죠. 실제로 찾아갔죠. 기름통 들고 찾아갔죠.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긴급 체포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로 네. 이제 뭐 구속이 된 사건도 있는데 이거 뭐예요? 까딱하면 그때 불질렀으면 맞아요. 뭐예요? 뭐 그리고 거기 건물에 이 피해자분만 있어요? 크게 큰 사건으로 또 번질 수가. 다행히 이제 그때가 뭐 주말이어서 안에 네. 직원이 없어서 이 사람도 그냥 포기하고 간 것 같은데 만약에 당사자가 거기 있었으면 정말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26일에 진주 법원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열고 네. 스토킹 범죄를 좀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근데 이건 뭐 비단 진주 법원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 이분들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스토킹 범죄 때문에. 네. 그래서 기사는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데 예. 거의 반반의 확률로 뭐 이게 반반의 경우로 어떤 건 네. 기각이 되고 어떤 건 발부가 되고 아직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 초두에 잠깐 말씀하신 이제 반의사불벌죄. 네.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된다라는 이 지금 목소리가 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은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이 네. 반의사 불벌죄 없애겠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맞아요. 이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가해자가 더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피해자는 그 가해자들의 스토킹 행위 때문에 장기간 고통을 받고 두려움과 그렇죠. 공포심에 막 밤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는데 예. 고소를 했어요.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혹은 또 구속이 돼도 잠깐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너 나중에 이거 어떡할 거야? 너 자신 있어?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빨리 협박하면서요. 취하해라. 예. 그러면 무서우니까 당연히 취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촉구되다 보니까 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스토킹 처벌법 강화하기로 이제 딱 그런 방향으로 줄기를 잡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법이 따로 그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신변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건이 나면 가해자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네, 구속 네.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크게 정부 차원에서 네. 뭔가 지금 이런 문제들, 제도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큰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정서를 많이 반영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반사 불벌죄를 안할 폐지를 수가 하겠다. 없어요. 예, 너무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서울시가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 시설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고소, 같이 예. 생활을 했었단 말이죠. 그 이제 예. 아무래도 범죄 유형도 다르고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렇죠. 입소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유의미한 거는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시설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건 어쨌든 이제 시작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첫발인 것 같아요. 지금 스토킹 사실 생각해 보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 이제 생활 공간을 자꾸만 침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 내 집에 찾아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네, 건데 네. 그래도 직장에도 뭐 찾아온다고 해도 그나마 직장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그쵸, 좀 있으니까 보호를 좀 해주니까. 낫는데 예. 이제 결국은 혼자 집에 있다가 이런 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피해를 맞아요. 당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집에 있을 수가 있나요?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집이 너무 무서운 곳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보호시설이 반드시 사실은 필요해요. 네. 아니, 가정폭력 이제 그 사건에서 보호자들 그 쉼터, 피해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네. 맞잖아요. 그거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랑 한 집에 사니까 어떻게 한 집에 사냐 이런 논리로 많이 잘 이제 구축을 좀 해놓은 편인데 이거 기재가 다르지 않아요. 네, 네. 같이 생활만 안 할 뿐이지 같은 공간에 계속 이 사람이 찾아오니까요. 분리가 필수적인 범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호시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고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첫 운영을 한다고 하니 참 다행이긴 한데 이제 이게 조금은 더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쵸. 이게 인원이 지금 여성이 10명, 10명, 남성이 5명이면은 네. 조금 적은 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분명히 이 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이런 보호 시설이 이제 전국에서 처음 생기긴 했지만 이런 게 생겼다는 거를 많이 알려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또 빨리 시설로 늘리고, 확충도 될 예.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우리 이제 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센터가 있잖아요. 네. 원스톱 통합 그 지원 센터가 네. 있잖아요. 뭐 해바라기 센터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2024년도에는 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법적인 처리, 어떤 뭐 심리적인 그런 케어, 그리고 이런 지원 어떻게 이제 뭐 보호받거나 이렇게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안내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한 군데 방문하면은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좀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 살해나 심각한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스토킹 범죄를 하는 범죄자들이 네. 무기징역을 받을 확률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맞아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이게 뭐 피해자들을 심리만 백날 케어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예. 예. 뭐 보호 관찰이라든지 전자발찌 부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 사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사후 관찰을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다라는 차원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그 지원 인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쵸. 점. 그 피해자한테 이제 끝났다고 해서 이게 다른 끝나느냐? 이 사람한테 사람이 이 가해자가 일평생 이제 스토킹 얘기가 끝날까? 맞아요. 이거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보통 성범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작위인 경우가 많은데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한 명으로 거의 타겟팅하는 특정이 거죠.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범죄의 특수성이니까 그런 특수성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스토킹 범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랑 좀 어떤 문제점, 그리고 뭐 어떤 현황, 지금 실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네.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우리, 깝깝하죠. 네, 다들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네. 구독하시는 분들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예. 이게 정말 교통사고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스토킹 그냥 당하는 피해는. 거예요. 네, 그냥 정말, 당하는 예. 거예요. 예. 왜 내가 이런 범죄에 휘말리는지조차도 알 수 없이 원인과 결과가 없는. 맞아요. 예, 그래서
늘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사회적으로 개선이 돼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네. 한번 다 같이 지켜보도록 네, 할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